자, 이제 점유권의 효력. 첫 번째 볼 게 점유의 추정력이에요. 자, 법조문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조문이 제일 중요해요. 이 조문 내용을 외워야 돼요. 첫 번째 조문,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 점유는 추정된다. 자, 이 조문이죠.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사로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선의 점유로 추정한다. 평온, 공연 점유로 추정한다. 이거 외우면 돼요. 점유의 모습 중 어떤 모습이 추정되냐? 다 좋은 점유 모습이에요. 소유의사 추정, 선의 추정, 평온, 공연은 세트예요. 세트. 평화, 떴다. 평온, 공연, 추정. 결국 말은 4개지만 3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평온, 공연은 1개.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 점유는 추정된다. 자, 추정되면 이 자주 점유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네 점유는 소유의사로 점유한 걸로 추정, 선의 점유로 추정해 줄게. 그 얘기는 네 점유는 자주야, 네 점유는 선의야. 이렇게 추정이 인정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소송이 걸렸다 그러면 이 추정되는 4가지 점유 모습은 인정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막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법원 소송 가서 입증하는 것 인정이 안 될 때 그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세트, 추정되는 사실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엄청난 세트예요. 추정되는 저 4가지 점유 모습은 스스로 저 자주예요, 저 선이에요, 저 평온, 공연 점유예요.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입증이 상대방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상대방이 반대 사실을 입증하는 거야. 입증이 상대방한테 넘어간다는 거. 너 타주야, 너 악이야, 너 폭력 썼잖아, 너 몰래 점유했잖아. 상대방이 넘어가요. 상대방이 추정되는 사실에 반대 사실을 증명해서 이 추정을 깬다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 추정을 깨야 돼요.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죠.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아요. 이유, 법조문에 무과실 점유 없어요. 추정 규정이. 그래서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아요. 이게 장난쳐요. 무과실 점유도 여기에 다 끼워 넣어요. X지문이 되어버려요. 소유의사,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점유는 추정한다. 이렇게. 그럼 X지문이 돼요. 왜?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되니까.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러면 저 아무런 잘못 없는 점유,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되니까 스스로 입증하는 거죠. 스스로.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고. 세트예요. 세트. 자,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여기서는 내용 밑으로 가요. 점유자는 법조문 그대로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4가지 점유 모습.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 추정되는 사실은 점유자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입증이 상대방한테 넘어간다. 그래서 상대방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서 이 추정을 깨야 한다. 그래서 추정을 깬다는 말이 나와요. 입증이 넘어간다는 거,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이게 나와요. 다음,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가 않는다. 법조문에 없다. 추정 규정이. 그래서 무과실 점유 사실은 점유자 스스로 저 잘못 없어요. 지가 증명 입증은 같은 말이에요. 여기가 전체가 별 3개예요. 3개 정확히 외워놔요. 정확히.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 추정. 무과실은 추정 안 돼.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어. 이렇게 정확히 외워버립니다. 오케이. 이제 두 번째 조문. 점유의 계속 추정. 이거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덜 나와요. 자주 나오지 않아요. 점유 계속 추정. 전, 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걸로 추정한다.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 봐봐요. 을이 점유 취득 시효를 하려면 기간은 20년. 20년간 점유해야 되는데 3가지 점유 모습이 필요해요. 취득 시효. 취득 시효 하려면 소유의사로 점유해야 돼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돼요. 점유 취득 시효의 요건이에요. 기간은 20년. 소유의사,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20년 되는 이 날짜에 점유 취득 시효 완성. 자, 그러면 20년간 점유해야 되는데 소송에서 을이 취득 시효를 하고 싶은 을이 점유 시간 때부터 365일 곱하기 20 계속 저 점유했어요 20년간 입증을 못합니다.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그래서 이 추정 규정이 나와요.
을은 20년 내내 저 점유했어요. 이걸 현실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하니까 이 법조문에 따라 전, 후, 양 이틀간만 당신 점유한 사실 입증해 주면 당신 점유는 20년간 계속된 걸로 추정해 드릴게요. 이게 이 조문의 의미예요. 따라서 을은 20년 내내 점유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전, 후, 양 이틀간만 점유한 사실만 입증하면 20년간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이게 이 조문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띄어서 읽어야 돼. 전, 후, 양 시점에 저 점유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20년간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해 드릴게요. 오, 이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간단해요. 그래서 점유의 계속 추정. 전, 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라면 얘 점유는 계속된 걸로 추정. 그대로 나와요. 이거 장난도 못 쳐요. 흘러가는 지문으로 나와요. 자, 이제 세 번째 법조문.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규정이에요. 권리적법 추정. 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점유자가 지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 제목 봐요. 점유의 권리 적법을 추정해 준다. 제목을 외워요. 권리적법 추정. 어디에? 점유에. 제목을 봐요. 이건 이 제목을 외워보는 게 좋아요. 점유하면 이 점유물에 대한 얘가 행사하는 권리가 적법 보유 추정. 줄여서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이걸 외워요. 제목을 외워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이걸 이 조문 그대로 나온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갑이 가방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갑은 가방을 점유한다고요. 점유하는 물건, 갑이 가방이죠. 자, 갑이 을려를 만나요. 갑도 여자예요. 을려, 이거 명품 가방이야. 나 하나 샀어. 이거 엊그제 샀어. 이렇게 자랑해요. 점유자가 갑이 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 소유권이죠. 이건 내 가방이야. 그럼 을은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명품 가방이면 좀 부러워할 수도 있고 야 나는 관심 없어 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점유자가 지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해 행사하는 저 권리, 소유권은 법이 적법 보유한 걸로 인정해줘요. 즉, 이 가방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소유권이죠. 당신은 가방 소유자이겠네요. 적법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걸로 추정. 이게 이 법전의 의미예요.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자, 중요한 건 이게 더 중요해요. 자, 갑이 아파트예요. 아파트에서 현재 살고 있어요. 아파트는 부동산이죠. 자, 또 을려가 놀러 와요. 을려야, 이거 내 아파트야. 하나 샀어. 강남에. 자, 그러면 점유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점유자가 이 점유하는 물건, 이 아파트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는 직거래예요. 소유권. 그러면 이 조문에 따라 당신은 이 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 보유한 걸로 인정해 드릴게요. 이게 작동이 되느냐?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 법조문은 동산에만 작동돼요. 이 점유물은 부동산 제외한 동산만. 가방은 동산이죠. 따라서 동산의 경우에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적법한 권리, 적법 추정이 되지 부동산,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을 점유한다고 해서 점유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저 부동산 소유자이겠네요. 권리적법 추정이 안 미쳐요. 저 법조문이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유,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부동산은 등기의 권리적법, 원인적법, 절차적법. 첫 번째, 등기 박혀 있어야 이 등기 명의이 적법 소유자로 추정되는 거지. 등기의 추정력이 있지. 부동산은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시험나. 이게 별 3개야. 그래서 이게 우리 기출 그대로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저 규정은 부동산에는 적용이 없다. 부동산에는 작동되지 않아요. 자, 내용 가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보유한 걸로 정한다. 이 점유물은 그래서 동산의 한정. 따라서 두 번째 별 3개. 이와 같은 점유하는 사람한테 적법 소유자 추정해주는 이 권리적법 추정법 조문은 부동산에는 적용이 없다. 이게 별 3개예요. 4번 나왔어. 4번. 부동산에는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을 두지 않아요. 부동산은 어디에? 등기에.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봐야 돼요. 등기부 명의인이 적법 소유자로 추정되는 거지. 등기 추정력.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아파트 살고 있다고 해서 네 아파트겠네요. 추정 안 해줘요. 갑녀가 을한테 이렇게 내 아파트야 하면 을은 이렇게 얘기해요. 등기부 등본 보여봐. 그래야 내가 네 아파트라고 인정해 줄게.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 법조문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별 3개 가장 많이 나와요. 저 법조문보다. 자, 이제 교재 없는 내용 할게요. 자, 기본서가 있으면 기본서 보셔도 돼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아까 했죠. 갑 건물을 을이 무단점거. 식당하죠. 이놈은 도둑놈이기 때문에 본권 없는 점유. 본권 없음을 잘 알면서 악의점유. 자, 을이 팔죠. 병이 5억 주고 권리금까지 주고 샀죠. 자, 하지만 병, 등기 무효, 소유권 없고 얘는 소유권 없는 본권 없는 점유. 하지만 갑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얘는 쥐 건물이라 믿고 소유권이 있다, 본권이 있다 믿고 그래서 병은 선의점유, 본권이 있다 믿었어. 을은 본권 없음 알면서 악의점유. 자, 병이 소유권 없으니까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에요. 저 건물 소유자는 갑이에요.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갑이 어느 날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자기 건물이 병한테 막 병 넘어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 와봤죠. 찾아옵니다. 자, 갑은 지 소유물을 회복하려는 사람이죠. 회복자는 지 소유물을 회복자 소유자를 말해요. 회복자, 소유자와 지 부동산을 본권 없이 점유하는 점유자 둘 사이 관계예요. 만약에 을이 식당 할 때 찾아올 수도 있을 거고 이때 병한테 찾아올 수도 있죠. 갑이 언제 찾아오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악의 점유자를 갑은 만날 수도 있고 병과 같은 선의 점유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경우수는 2개예요. 자, 그러면 제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무효등기 말소 청구, 소유자로서 물권조 청구권을 들이대요. 을이든 병이든. 자, 그러면 병은 아무리 지 소유라 믿고 그동안 살았어도 법적으로 소유권 없죠. 따라서 건물 돌려줘야 돼요. 부동산 돌려줘야 되고 무효등기 말소해줘야 돼요.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점유자가 을이든 병이든 점유하면서 이 부동산 건물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사용이익이 있어요. 1년간 을도 사용했고 갑 건물을, 병도 갑 건물, 객관적으로 갑 건물이니까 사용한 이익. 내가 살면 사용이익. 병이 사서 세 줄 수도 있죠. 임대에서 받는 월세, 차임, 임료. 만약에 1년에 한 2천만 원 월세가 나온다. 그러면 이 사용이익 월세 2천만 원 이걸 법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과실이라고 해요. 과실. 원물에서 발생한 열매. 건물에서 열매가 열려 이거 열매 과자예요. 고의 과실할 때는 우리 이제까지 선의의 과실이 있다 없다 나왔죠. 그건 잘못과. 잘못이고 잘못 과자고 여기는 열매 과자예요. 건물 부동산에서 열매가 열려요. 이게 월세죠. 월세. 임료가 발생하죠. 이게 건물에서 발생한 열매 과실이라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남의 부동산을 사용할 때는 항상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정당한 대가 이거 안 준 경우는 부당한 이득이 돼요. 따라서 1년치 월세 상대 2천만 원에 돌려줘야 되고 을도 1년 동안 발생한 임료상대 2천만 원 부당이득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법이 특별히 규정을 둬요. 이 과실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둬요. 과실을 2천만 원을 갑한테 돌려줘야 되는지 거기 법조문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을병이 점유하다가 이 건물을 불내버렸어요. 건물이 화재로 불타 멸실해버렸죠. 그럼 건물값이 5억이라고 하면 갑이 찾아왔는데 병이 불내야 돼요. 또는 을이 불내야 돼요. 점유자 잘못으로 이 부동산이 멸실했다면 당연히 갑은
건물가 5억 내나 할 거예요. 손해배상해. 이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식당 하면서 을이든 병이든 보일러가 고장나면 보일러 고칠 수도 있죠. 그 다음 식당을 더 잘해보려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합니다. 5천만 원 공사비 들였더니 이 건물 가격이 기존 5억에서 6억으로 시가가 1억이 올랐네요. 시가 상승. 지출금액 공사비예요. 5천 공사비 들였더니 시가가 기존 5억에서 6억으로 1억이 올랐네. 증가액이죠. 이와 같이 보일러를 수리한 비용, 이거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비용, 필요비, 보존해야 되니까 필요비. 그 다음 5천만 원 투자했더니 1억이 올랐네요. 이익이 발생했네요. 유익비예요. 계량해서 이익이 발생했다. 유익비. 결국 비용이에요. 점유하다가 보일러 고치고 내부 공사 들어가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비용은 점유하다가 투자예요. 수리하고 내부 공사하고. 그러면 수리비는 보존비, 필요비. 그 다음에 가액 증가가 일어났죠. 1억. 1억 상승이 일어나야 유익이 돼요. 만약에 5천 공사인데 시가가 5억에서 한 푼도 안 올랐어. 5억. 그러면은 가액 증가가 안 일어났죠. 그러면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익비가 되려면 반드시 객관적으로 시가 상승이 일어나야 돼요. 증가액, 가액 증가분이 있어야 돼요. 시가. 이 비용을 을이나 병이 갑한테 보일러 수리비 100만 원 주세요. 건물 돌려줄 테니까요. 제가 드린 수리비 100만 원. 그 다음에 제가 당신 건물 공사 들여서 1억이나 올려줬으니까 이거 1억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비, 유익비 같은 비용을 달라 할 수 있는지. 결국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 발생하는 세 가지 문제. 과실 반환 문제,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문제, 비용 달라 할 수 있는지, 비용 상환 청구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서로 싸우니까 법이 법조문을 딱 둬요. 법조문을. 이 법조문대로 해결하세요. 그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세 가지 법조문. 첫 번째, 과실 문제예요. 자, 방금 본 그림이죠. 갑이 찾아오기 전까지 병은 소유자로 믿고 식당하고 있었죠. 자, 소유자 찾아옵니다. 1년 동안 사용한 사용이익. 세 줬다 월세. 그 상당액이 1년에 2천 정도 된다. 이 과실. 이걸 돌려줘야 되느냐 마느냐. 법이 정해놨어요. 우리 법이 제목이 점유자와 과실. 제목은 201조. 201, 2, 3조. 이게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201조, 202조, 203조. 왜냐 203조가 시험 지문에 뜨니까 그래요. 그래서 201, 2, 3조 알면 좋고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제이라. 선의 점유자는 병이네요. 본권이다 믿은 선의 점유자는 이 점유물에서 발생한 열매, 과실을 당신은 취득하세요. 즉 과실을 취득하게 한다는 얘기는 선의 점유자 병은 월세 상당 2천만 원을 갑한테 안 돌려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의 점유자 보호예요.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이 점유물에서 발생한 월세 상당 1년간 임료 상당 2천만 원은 갑한테 안 줘도 돼요. 건물만 돌려주면 돼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외우면 돼요. 자, 이에 반해서 제2항 을한테 찾아왔죠. 이때 왔어요. 이놈은 악의 점유자죠. 악의 점유자는 1년 동안 수취한 월세 2천만 원을 갑한테 반환해라. 혹은 2천만 원을 소비했어? 또는 네 잘못으로 월세를 수취하지 못했어? 그때는 대가로 보상해라.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합니다. 소비했거나 또는 여기가 중요해요. 얘는 또 잘못과자예요. 악의 점유자 네 잘못을 읽어요. 네 잘못으로 인하여 훼손 또는 과실이 수치를 못한 경우에는 네 잘못으로 월세 세줘서 못 받았기 때문에 네가 그래도 너는 2천만 원 월세 1년 동안 못 받았지만 네가 못 받아도 네 잘못으로 수치 못했으니까 대가 보상해라. 결국은 이 도둑놈은 악의 점유자는 무조건 2천만 원 반환해라 얘기예요. 썼어도 대가로 보상. 네 잘못으로 수치 못해도 결론은 주란 얘기예요. 주란 얘기예요. 반환이든 보상이든 이 1항형을 그대로 외우면 돼요.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조문. 여기는 대본 판례가 몇 개 없어요. 그냥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조문만 달달하면 돼요. 자, 결국 우리 법 조문은 과실 반환과 관련해서는 선의 점유자와 악의 점유자에 따라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보호해주고 이저 도둑놈 악의 점유자는 보호 안 해주죠. 그래서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선의 점유자는 이걸 이제 외우는 거예요. 어차피 저 법 조문이요. 선의 점유자는 2천만 원 취득합니다. 과실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 없다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선의 점유자가 나오면 무조건 과실은 반환할 필요 없다로 끝나야 돼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네가 먹어. 2천만 원 안 돌려줘도 돼요. 하지만 악의 점유자, 너는 이 도둑놈이니까 느낌을 가져야 돼요. 이 도둑놈 을을 생각해야 돼. 너는 반환해. 2천만 원 돌려줘. 소비했어? 또는 네 잘못으로 훼손 수치 못했어? 그래도 대가로 보상해. 대가로 보상해. 결국 악의 점유자는 무조건 돌려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과실에 관한 문제예요. 시험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거 하려고 지금 장황하게 한 거예요. 장황하게. 이것만 외우면 돼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합니다. 소비했어요? 당신이 잘못으로 수치 못했어요? 대가로 보상하세요.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요. 자, 3항은 뭐냐? 안 중요해요. 전항의 규정. 전항은 2항이겠죠. 제2항 규정은 폭력 점유자, 몰래 점유자에 갖다 쓴다. 준용한다. 즉 폭력 점유자든 몰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랑 같이 취급한다. 2항 적용한다는 얘기. 폭력 은비도 과실 돌려줘라. 당연하죠. 나쁜 놈이니까. 자, 이게 과실 문제. 두 번째,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똑같죠. 그림 똑같아요. 을은 도둑놈, 병은 사기당한 선의 점유자. 자, 병이 식당을 하면서 제가 소유자 찾아와요. 자, 아직 찾아오기 전이에요. 식당을 하면서 병은 진상 손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상한 손님들 많아요. 식당 힘들어요. 특히 그 식당 하면 술 취해가지고 마스크 좀 쓰랬더니 패버리네. 병 맞았어요. 열받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손님한테 풀 수는 없잖아요. 얘는 어디다 스트레스를 푸느냐? 건물을 부셔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건물을 부셔. 또 만났어. 진상. 또 부셨어. 다 부셔버렸네. 건물을 부셔버렸어요. 스트레스 해소로. 왜? 지 건물이니까. 지 건물 지가 부순다는데 누가 말려요? 건물을 다 부셨어. 멸실했죠. 그런데 갑이 이 순간 찾아왔죠. 이 상태에서 찾아올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찾아올 수도 있고 전부 멸실했을 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자, 전부 멸실했어요. 갑이 와 보니까 건물을 이놈이 철거시켜버렸네. 멸실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갑은 당연히 건물값 내놔. 네가 건물 없앴지. 건물값 5억 내놔 하겠죠. 소유자. 과연 건물값 5억 전부를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지. 이게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문제예요. 자, 우리 법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점유자의 회복자죄에 대한 책임. 이 법좀 그대로 나와요. 이 법좀이 10번 나왔어요. 10번. 점유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가 얘예요. 얘 진짜 10번. 점유물이, 이 건물이 점유자 을이든 병이든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즉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해야 돼요. 얘가 철거시켰거나 또는 얘가 불을 냈거나 화재로 날아갔다. 이게 전형적인 예예요. 지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해서 잘못한 사람은 법적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쥐가 건물을 철거시키고 남의 건물이죠. 남의 건물을 멸실시켰으니까 지 잘못으로 훼손한 때에는, 자, 선의부터 봅니다. 병과 같은 본권이 있다 믿은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즉 선의 점유자 병은 이익이 현재 존재하는 한도에서만 손해배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이 찾아왔을 때 3분의 1 부셨다. 그러면 현존이 그대로 돌려주면 돼요. 만약에 3분의 2 남았다. 3분의 1을 없앴다. 그럼 남은 상태 그대로. 다 철거시켰다. 그러면 잔해만 있겠죠. 잔해 상태로 현존이익 배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배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 멸실시켰으면. 이게 선의 점유자를 위한 현존이익 배상이에요. 자, 이유. 갑은
뭐야, 내 건물을 네가 무너뜨렸는데도 왜 나는 한 푼도 못 받지? 이놈의 법이 왜 이래? 갑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맞는 법이에요. 이유, 갑이 찾아오기까지는 병은 지 소유 건물이라 믿었죠. 내 건물은 내가 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철거하고 재건축해야지 딱 부신 순간 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은 진상했지만 재건축하려고 부술 수도 있어. 이 상태에서 왔단 얘기예요. 자, 내 건물은 내가 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선의 점유자가 멸실시킨 것은 잘못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현재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냥 배상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철거시켜 버렸다면 미안합니다 하면 돼요. 현재 존재하는 잔해 상태로만 손해배상 그대로 하면 돼요. 선의 점유자는 현존이익 배상 이렇게 올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갑이 을한테 찾아왔죠. 악의 점유자가 똑같이 건물을 철거시켰어. 그러면 당연히 도둑놈은 자, 선의 점유자는 현존이익 배상 이렇게 외워요.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데 배상 길죠? 기니까 까끌로 읽어. 현존, 이익, 배상 이렇게 6글자로 외워버려요. 선의 점유자는 현존, 이익, 배상. 자, 이번엔 악의 점유자죠.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 배상해라. 즉, 저 도둑놈 을이 건물을 철거시켰다. 당연히 이 도둑놈이죠. 보호할 가치가 없죠. 따라서 이 도둑놈은 건물값 전부, 손해 전부. 법이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 이걸 외우는 거예요. 선의는 현존이익 배상. 악의 점유자는 나쁜 놈이니까 건물값 전부, 손해 전부 배상. 이제 하나가 남아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중간이 비어 있죠. 무슨 단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을이 병한테 판 게 아니라 식당하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세를 주게 됐어요. 을이 병한테 저 무단정관 건물도 세를 줘요. 자, 병은 임차인. 무단정거자 을로부터 세 받았어요. 물론 병은 저놈이 무단정거자인지 몰라요. 따라서 이 병은 자기한테 정당한 임차권, 본권이 있다 믿고 여기서 식당 1년 했죠. 자, 그러면 임차인이 똑같이 철거시켰다고 해봐요. 갑이 찾아왔어. 보니까 얘는 임차인인 신분이에요. 임차인이 진산송리 만나면 철거해도 돼요? 안 돼요? 철거하면 돼요? 안 돼요? 세 사는 사람이 어떻게 건물을 철거해? 남의 건물인데. 따라서 임차인은 건물 철거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이 소유자로 믿은 것하고 임차인권이 있다 믿은 거 완전히 달라요. 멸실동네에서는. 임차인은 아무리 스트레스 푼다고 얘는 을이 소유자로 믿고 했으니까 선이니까 남의 건물을 세입자가 부질 수는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임차인은 어떤 점이요? 타주점이에요. 아까 성질상 너 어떻게 점유하게 됐니? 물어보니까 저는 새 살고 있는 직접점유자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 선이지만 얘는 타주예요. 본권 있다 믿었지만 타주. 임차인은 주인 건물을 멸실시키면 안 돼요. 따라서 만약에 얘가 불을 내버렸다. 세입자 불 안 나도록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돼요. 따라서 건물값 전부 배상해야 돼요. 이게 법조문이에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소유의사 없다? 타주 점유자는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타주는 무조건 손해 전부. 손해 전부. 타주 하면 임차인 생각하시고 임차인이 멸실시켜서 불냈어? 전부 조심했어야지. 세입자는 건물 불 안 나도록 조심했어야지.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타주라면 이렇게 나와요. 임차인 시험 안 나와요. 선타 이렇게 외워요. 선타는 무조건 타주. 선이 보면 안 돼. 숨어버려요. 타주는 아무리 선이라도 이게 중심이야. 타주는 무조건 손해 전부. 타주는 손해 전부. 그렇다면 현존이익 배상하려면 단순 선의만으로 안 되고 선이면서 소유권이 있다 믿고 소유권은 얘는 매수인이죠. 내 건물이야. 자주. 그래서 결국 현존이익 배상은 선이면서 자주에 해당돼야 돼요. 선이면서 자주. 선인데 타주다. 세입자는 손해 전부. 결국 이게 10번 나왔어요. 10번. 어마어마한 정답 좀 냈죠. 특히 이놈. 타주점유자. 선의로 장난쳐요. 소유의사 없는 점유자 선이라면 현존이익 배상해야 된다.
X야 X. 선이 넘어가면 안 돼요. 중심은 타주예요. 타주. 결국 이렇게 해요. 선이면서 자주점에 해당돼야 현존이익 배상. 악의점유자 또는 타주점유자는 무조건 손해 전부 배상.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일단 전체 단어하시고 선자는 현존이익, 악타는 손해 전부 이렇게 올 거예요. 그렇게 오면 편해요. 완전히 해결돼 버려요. 선자는 현존이익, 악타는 손해 전부. 그 머릿자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선이면서 자주. 이 자주가마다 이것도 나와요. 소유권 있다 믿고. 이렇게 풀어서도 나오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소유권 있다 믿고 선자. 임차권 있다 믿고 믿어게 선이. 선 임차권 타. 이렇게도 나와요. 이게 난이도 최상이에요. 풀어서 나온 게. 할 수 있어. 믿고 선이. 믿은 권리가 소유권 자. 너는 선자구나 현존이. 근데 너는 임차권 있다 믿었다고 믿었다 선이. 하지만 임차권은 타주. 너는 선타구나. 타주는 무조건 손해 전부 배상. 그래서 이것까지 하셔야 돼. 소유권 있다 믿었는지, 임차권 있다 믿었는지. 우리 기출 지문이에요. 그래서 선자, 선타. 선자만 현존이익. 악의 또는 타주는 무조건 손해 전부. 타주가 아무리 선이라도 손해 전부.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10번 중에 이게 한 5, 6번 나왔어요. 그래서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는 이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이 조문을 이해하려고 사례를 든 거예요. 이 조문을 이거 결국 사각형이죠. 저거 다달달 하면 돼요. 다 풀려요. 모든 기출 풀어봐요. 저것만 외워져 있으면 다 풀려요. 자, 비용 세 번째 문제죠. 자, 이제 줄였어요. 의리 도둑놈 악의, 병은 선의. 자, 소유자가 찾아오겠죠. 찾아오기 전에 보려고 줬죠. 필요비. 내부 공사했죠. 5천 투자해서 시가상승 1억. 5천이 지출금액. 1억은 시가상승분. 증가액. 유익비죠. 이익이 발생했죠. 1억이라는 이익이 발생했다. 유익. 자, 그러면 병이 갑이 찾아왔을 때 수리비 100만 원 주세요. 제가 당신 보일러 고쳤으니까 수리비는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느냐. 내가 당신 건물 공사해서 시가를 올려줬으니까 유익비 주세요. 할 수 있느냐. 이게 비용 상환 청구 문제. 또 이것도 법이 딱 정해놔요. 그래서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법조문이 3개. 201조, 202조, 203조. 이놈이 떠요. 203조.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괄호 열고 우리 지문에 떠요. 그럼 이것만 읽으면 돼. 점유자의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 이렇게. 201, 2, 3조 이게 점유자 회복자 관계 법조문 3개다.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 문제 이렇게. 자, 법이 제1항은 필요비 문제고 제2항은 유익비 문제예요. 1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즉 갑한테 돌려줄 때 회복자, 소유자 갑에 대하여 이 점유하는 물건, 이 건물을 보존하기에 혹시 지출한 돈이 있다면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이게 필요비예요. 필요비. 보존비예요. 지키기 위한 비용. 필수적인 꼭 필요한 비용이죠. 지켜야 되니까. 이 필요비 달라할 수 있다.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100만 원 주세요.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자, 2항. 2항이 더 잘 나와요. 2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 좋게 하는 거죠. 점유자가 이 점유하는 건물을 개량 좋게 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즉 내부 공사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가 상승이 일어났네요. 개량비 시가상승이 일어났다. 이익이 발생했다.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즉 시가상승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유익이 돼요. 가액 증가가 현재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회복자, 갑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요. 회복자, 소유자, 갑 선택에 조차 그 지출금액은 공사비 5천 또는 증가액, 시가상승분 1억. 5천을 청구할 것이냐, 1억을 청구할 것이냐, 점유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권은 회복자한테 있어요. 회복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주세요.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가 있다면 갑은 5천만 원 줄지 1억 줄지를 선택권을 갑한테 주는데 당연히 5천 작은 금액 선택하겠죠.
그래서 회복자가 선택한다는 거. 이걸 점유자 선택 이렇게 장난쳐요. 회복자가 선택해요. 이유 둘 다 도둑놈이든 선의의 점유자든 둘 다 본권이 없어요. 어찌됐든 아무리 선의지만 사실은 본권 없죠. 본권 없는 점유자한테 이 선택권이라는 권리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누가 선택한다 나중에 또 나오는데 항상 권리자가 선택해요. 권리자, 회복자, 소유자 선택조차 지출금액 또는 시가상수모 1억 상한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첫 번째, 가액 증가 현존하라는 거. 두 번째, 누가 선택한다? 둘 중 하나를 회복자가 선택한다. 반드시 가액 증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유익비 조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조문을 가만히 보니까 1항, 2항을 아무리 뚫어봐도 선의, 악의 단어가 없네. 법조문에. 이제까지 과실, 반환, 멸실, 손해배상은 선의 점유자는 어쩌고 악의 점유자는 어쩌고 했는데 이 조문은 선의, 악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죠. 무슨 얘기냐. 이 도둑놈한테도 비용상한 청구권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선의, 악의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도둑놈도 지가 보일러 고쳤으면 갑한테 수리비는 줘요. 표류비상한 청구할 수 있다. 악의 점유자도. 내가 내부공사에서 1억 올렸잖아요. 5천만 원 당신 선택하겠지. 5천만 원 주세요. 할 수 있다. 악의 점유자도 비용상한 청구권 인정됩니다. 이게 5번 나왔어. 5번. 항상 나오는 놈이 나와요. 이유. 비용은 실비예요. 실비. 자, 아무리 무단점거자라 하더라도 보일러 고장나면 어차피 소유자가 고쳐야 돼요. 얘가 고칠 걸 대신 도둑놈이 고쳐도 실비는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둑놈이지만 내부공사에서 시가상승을 올려줬죠. 그 이익은 고스란히 소유자가 누리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실비 개념이다. 도둑놈도 달라할 수 있다. 그래서 악의 점유자도 비용 청구권만은 인정된다. 느낌 갖고 찍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따로 외워야 돼요. 악의 점유자도 비용상한 총 인정된다. 이유 실비니까. 이유를 가지고 실비니까. 그렇지. 어차피 갑이 보일러 고쳐야 되고 어차피 1억 상승분은 갑이 누리니까 아무리 도둑놈이어도 비용은 실비이기 때문에 우리 법은 인정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도 나와요. 비용상한 청구 규정이 선의, 악의 구별 실익이 없는 규정이다. 저것도 3번. 다음 중 선의, 악의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법조문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답은 항상 비용이에요. 선이냐 악이냐 구별 안 하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항상 이놈이에요. 비용상한 청구 규정. 선의, 악의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구별하지 않는다. 선이든 악이든 다 인정되니까. 비용은 실비.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 문제에서 달달달달 하면 돼요. 계속 왔다 갔다 들으면 달달달달 돼요. 진짜. 자,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이것도 없어요. 이거 첫 번째 조문이 204조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이 법조문. 이것도 이 법조문에서 그대로 나와요. 물론 판례 한두 개 나중에 보겠지만. 자, 점유자가 누군가로부터 도둑놈으로부터 지점유 침탈을 당했네요. 가방을 도둑놈이 훔쳐갔죠. 침탈 당했어. 그럼 당연히 나는 이거 점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이에요. 소유권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점유권이 침해됐으니까 점유권에 기해서 내 가방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 침탈 당했을 때. 자, 봐요. 갑이 지 가방을 점유하다가 도둑놈이 훔쳐갔죠. 침탈. 자, 침탈이라는 것은 점유자 의사에 반해 빼앗기는 경우를 말해요. 보통 도둑질, 강도질 당한 거죠. 내 의사에 반해 뺏겼어요? 침탈당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가방은 이놈한테 갔죠. 도둑놈이 갑 가방을 가지고 있겠죠. 도둑놈 아무런 본권 없는 점유자. 따라서 점유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갑은 이 법조문대로 점유권에 기한 본권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제1항이에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자, 이제 제2항 볼게요. 을이 가방을 훔친 후 중고장터에서 병한테 이 가방을 팔아요. 자, 병은 을로부터 가방을 매매를 통해 산 특정 승계인. 정자 대신 우리 법은 또 특별 승계인이라고도 해요. 특정 승계, 포괄 승계, 특정 승계 매수인, 매매,
특별승계도 같은 말. 매수인. 자, 갑이 보니까 지 가방을 훔쳐간 을이 벌써 병이라는 사람한테 팔았네요. 그래서 현재 병한테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당연히 병한테 와서 병! 이건 내 가방이야. 저 도둑놈이 당신한테 판 거예요.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병한테 할 수 있느냐. 법은 경우수를 나눠요. 이 병이 지가 산 가방이 을로부터 산 가방이 작물인지 모르는 경우 또는 안 경우 만약에 대부분 99%는 작물인지 모르죠. 을이 도둑놈인지 모르죠. 누가 작물인지 알면서 팔겠어요. 내 건데 살 사람 이렇게 하죠. 선이죠. 하지만 저 사실을 아는 경우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 우리 법은 제2항 전항의 청구권,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 을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권 행사하지 못한다. 선의의 특별승계인은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승계인이 악이라면 할 수 있다. 결국 물건이 병한테 한 달이 건너가면 이 병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값은 갈리는 거예요. 그대로 외워요.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나와요. 선의의 특별승계인. 특별승계인 하면 병 생각하시고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는 안 돼요. 얘는 본권인 소유권으로 찾아오면 돼요. 지금 우리 점유권하고 있어요. 점유권은 약해요. 약해. 임시적 권리라 본권으로 찾아오면 됩니다. 점유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의의 특별승계인. 악일은 되겠죠. 자, 3항. 제1항의 청구권,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세요. 1년 안에 행사하세요. 이게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반환 청구 행사해야지 1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되는 기간, 이걸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앞으로 법조문에서 많이 나와요. 언제로부터 6개월 내하세요, 1년 내하세요, 3년 내하세요. 다 제척기간 반드시 지켜야 돼. 넘으면 못합니다. 결국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이 법조문이 그대로 나와요. 1항, 2항, 3항. 침탈당해야 돼요. 침탈의 의미 이걸 외워야지 대부분 판례 2개가 해결이 돼요. 나중에 침탈이란 내 의사에 반해 빼앗기는 경우, 따라서 뺏기지 않았다면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판례 2개 나오고. 자, 침탈자가 한 달이 팔았다. 이 매수인이 선이라면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제2항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해라. 제척기간 있다는 거. 1항, 2항, 3항 그대로 외워야 돼. 법조문은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점유권 맞췄죠. 자, 소유권 법조문 하나 있죠. 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지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기초. 그래서 소유권의 세 가지 사용수익 처분. 자, 소유권에서 우리가 볼 내용 상린관계 봐야 되고요. 그 다음 법이 소유권을 먹여줘요. 이게 바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사유. 대표적인 게 취득시효죠. 취득시효. 두 번째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세 놈이 한 세트예요. 그 다음 부합, 부동산 부합. 첨부제도의 하나로서 부동산 부합. 마지막으로 소유권에서 볼게. 나 혼자 단독 소유가 아닌 여러 명 같이 소유, 공동 소유. 이게 소유권에서 볼 목차예요. 자, 소유권은 2문제에서 3문제 나와요. 점유권, 소유권 합쳐서 4문제. 점유권이 하나 나오면 소유권이 셋. 점유가 2 나오면 소유권이 2 나와요. 자, 공동 소유는 3가지 형태가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어요. 자, 상린관계에서 볼 것은 서로 상, 이웃, 린. 이웃 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사세요. 물도 같이 쓰고 경계도 같이 쓰고 서로 도와가세요. 옆집 땅도 다니게 할 수 있고.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 그 다음 경계에 관한 법조문 몇 개가 있어요. 상린관계에서는 주의토지 통행권 저놈을 잡아야 돼요. 저놈.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점유취득시하고 공유예요. 그래서 소유권 파트에서는 점유취득시하고 공유를 잡아야 돼요. 둘 다 대법원 판례가 나와요. 대법원 판례. 난이도 상이에요. 무조건 난이도 상. 무조건 난이도 상.
그 판례를 달달달달 이해하고 풀어가면 난이도 상 맞출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통행권하고 부동산 부합 정도. 선점습도 판례는 거의 안 나와요. 자, 상린관계. 인접한 서로상 이웃鄰이니까 서로 붙어 있어야 돼. 인접성을 위해요. 상린관계는 붙어 있는 부동산이죠. 토지, 건물,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에 서로 이용 조절 도와가면서 사세요. 상린관계. 이 상린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 대표가 옆집 토지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 통행권. 자, 이제 주위토지 통행권 이 전문만 볼게요. 자, 봐봐요. 이걸로 봐봐요. 그림으로 봐봐요. 맨 왼쪽이 도로, 공로가 있어요. 그 다음 갑 땅은 도로에 접해 있고 을 땅은 안쪽에 박혀 있어요. 옆이 땅으로 가득 찼어요. 남의 땅, 병정 땅. 즉 을 땅은 도로로 갈 통로가 없어요. 도로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든가 옆집으로 가든가 어찌됐든 통로가 없어요. 자, 어느 토지와 을 땅과 도로 사이에, 공로 사이에 을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죠. 통로가 없어.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을은 주위 토지, 옆집 토지, 이쪽이든 이쪽이든 편의상 왼쪽 토지, 주위 토지, 옆집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옆집으로 가지 않으면 도로로 출입할 수가 없대. 당연하지. 막혀 있으니까 옆집으로 가야지. 또는 도로로 가려면 과다한 공사 비용이 많이 든대요. 하늘로 날아가야 되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위 토지, 옆집 토지를 갑토지 다니세요. 옆집 토지 통행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필요하다면 통로도 개설해서 다닐 수 있다. 이게 주위 토지 통행권이에요.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 선택하라는 거. 자, 전항의 통행권자. 자, 그래서 어느 토지와 을 땅이에요. 안쪽에 박혀 있는 맹지에 해당하는 어느 토지와 공로, 도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요. 절벽으로 막혀 있거나 다른 땅으로 막혀 있거나 직접적 통로가 없죠. 옆집으로 다닐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옆집 토지 다니세요. 이게 주위 토지 통행권. 자, 왼쪽 땅을 다니고 있는 을을 주위 토지를 다니는 통행권자, 권리자. 갑은 을이 통행하는 땅의 소유자. 그래서 왼쪽 갑은 을이 통행하는 땅의 소유자. 을은 왼쪽 땅을 다니는 권리자, 통행권자, 왼쪽은 소유자. 자, 제2항. 왼쪽 땅 다니는 통행권자, 을은 통행지 소유자, 갑의 손해는 보상해줘라. 즉, 돈은 주고 다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상이 원칙이에요. 주위토지 통행권은 옆집 다닐 때 돈 좀 주라는 얘기예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다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당연한 거고. 손해 보상해라. 이것도 꽤 중요한 단어예요. 나중에 대부분 판례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통행권자는 옆집 다닐 때 통행지 소유자 손해 보상해 주면서 다녀라. 손해 보상. 이게 바로 주위토지 통행권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결국 주위토지 통행권은 이건 그림을 기억하세요. 어느 토지와 도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요. 맹지예요. 절벽으로 막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해요. 절벽으로 막혀 있으니까 옆집으로 다닐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절벽을 내가 통로를 내게 공사하기에는 과다한 비용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벽으로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왼쪽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다닐 수 있다. 법이 통행권을 준다. 다닐 때는 돈 좀 주면서 다녀라. 용어 정리. 오른쪽 놈 을을 통행권자, 왼쪽 놈 갑을 을이 통행하는 땅의 소유자, 통행지 소유자. 손해는 보상해라. 오,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취득시효 전까지. 자, 통행권 한번 볼게요. 법조문 그대로네요. 어느 토지와 도로 사이에 을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네요. 자, 옆집 토지, 갑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도로로 출입할 수 없죠. 또는 과다한 비용을 요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왼쪽 땅, 옆집 토지 통행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통로도 개설할 수 있다. 갑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을 선택해야 될 거고, 통행권자는 이때 통행지 소유자 손해를 보상해 주면서 다녀라. 유상이 원칙이다. 유상이 원칙이다. 이제 통행권은 나중에 여기에서 발생한 대법원 판례가 시험에 나와요. 대법원 판례 이제 1월 달에 할 거예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취득시효 공유, 지상, 지역 전세 그쪽으로 쭉 가면 돼요. 그래요.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